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신용환 서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22일 충북의 시민단체가 충청북 도교육청 앞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유아 청소년 백신 패스 반대를 위한 충북연합 소속 회원 40여 명은 백신 패스를 통한 접종 강요는 헌법상 인권과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치행위라며 백신 패스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충북 이외의 지역인 세종과 서울에서도 청소년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의 원인과 해결책 등에 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이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행정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 백신에 대한 불안함이 일정하게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그리고 백신 접종 이후에 그 여러 가지 그런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 또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청소년이나 유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확진이 돼도 치명률이 굉장히 낮다, 0.01%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백신을 접종해야 되냐, 이런 좀 문제의식이 일정하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활동에 제약을 준다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학부모라든가 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일정하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그러나 독감 또 예방 백신조차도 일종의 부작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할 수 없는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와 관련돼서는 좀 더 충분한 어떤 정보의 제공과 설득과 논의 과정이 필요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 한국말이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방역 패스다, 백신 패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패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럼 방역을 패싱한다는 건가,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는 건가, 이 조어 자체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방역 정확히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접종을 한 사람들,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패스를 시키겠다. 이제 의미부터가 이런데요. 지금까지 이제 백신 피해자, 최근에 제가 2번을 피해자 협회랑 피해 학부모 단체랑 이렇게 간담회를 해보니까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분들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 불만, 정부에서 제대로 피해 구제나 이런 것들을 하질 않고 원인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요. 약 1,300분 정도가 이제 백신 피해로 지금 사망을 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 가운데서 백신 2차 접종까지를 하고 소위 말하는 돌파 감염이 된 사람이 한 1,0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초, 중 학생들을 보면 백신 맞고 또 코로나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왜 굳이 이것을 강제하는 거냐. 결국 초점은 안정성에 대한 문제인데, 아직 안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확증이 안 된 상태에서 빠르게 급하게 이거를 밀어붙이듯이 2월 1일부터 모든 청소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 12세에서 18세도 적용하겠다. 나오다 보니까 그 불안감에 증폭돼서 더 불만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이제 아까도 이제 초도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게 각자의 생명도 그렇고 또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좀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늘 이게 어려운 주제 같아요. 개인의 자유 선택권도 중요하고 또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최근에 좀 상황이 저는 변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청소년이라든가 영유아까지의 백신 접종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 왔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이 흐름과 또
이게 코로나가 이 백신 접종률이 85%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확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니 그 청소년의 이 코로나 감염 비율이 지금 우리 지역 보니까 전체가 2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치명률이 매우 낮다고는 했지만 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비율이 전체 청소년 사망 순위의 4위까지 올라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걸려도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공공의 안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로 보면 참 어려운 결정이지만 불가피하게 이 방향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유럽에서 보면 EU 국가들이 이제 올해 7월부터 대부분이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린 패스라고 해서 접종 2차까지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나라랑 이제 비슷하게 적용을 했는데요.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용어만 다르지만 비슷비슷하게 적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WHO 국제 그 보건기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강제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를 했냐면 첫 번째 이유가 차별에 대한 금지, 불평등, 맞은 자와 맞지 않은 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차별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제 초기에는 그런 혼란이 유럽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했을 때 과연 개인의 자유의 침해냐, 공공의 안전이 더 우선이냐 해서 소위 이제 이 각종 행정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잖아요. 입법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냐. 최근에 이제 고3 학생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해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는 법익 형량, 이익 형량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울에 달아서 과연 공공의 안전이 더 우선이면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침해가 되더라도 우선해서 이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일 텐데요. 변이가 계속 발생하면서 대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로 정부에서 강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절차 과정에 있어서 미처 준비가 덜 되고 소통이 덜 돼서 국민들이 대다수 불안해 있는 상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20%가 넘지를 못하거든요. 청소년에 대한 그 방역 패스에 대해서 이런 속에서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당장 현실만 봐도 2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27일까지는 다 맞았어야 되거든요. 1차를. 근데 지금 한 48% 정도 접종률인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강제적으로 하려는 것 이런 졸속 행정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그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이 일정하게는 그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면서 그렇지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보면 그 청소년 접종률은 48%라고 했는데 최근에 하루에 막 10% 가까이 올라가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 것 같고요. 또 그 많은 이런 그 방역 전문가들, 의료진들의 의견도 결국은 그 코로나 접종을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의 이익의 그 형량을 따질 때 결국은 접종을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다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말씀대로 그러나 이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설명과 또 그런 어떤 후유증이 나왔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대응해서 그런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보상을 하고 이런 어떤 절차를 완비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미루는 것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룬다 말다의 단순한 그런 어떤 날짜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이게 단순히 그러면 백신 피해자 또는 백신 피해 청소년만의 문제느냐 아니라는 거죠. 소위 소상공인들이 이제 가장 코로나 이 각종 규제로
힘들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유흥 이런 업종에서 확대해서 11개 종류의 업종, 식당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종을 이제 다 막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회 전체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아직 그 안정성에 대한 것들이 확증적으로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찾아가는 뭐 학교에서 접종하는 거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왜 강제적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까지 많은 상태에서 미처 준비되지 못해서 아직도 당국에서 날짜 언제 시행한다를 정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왕좌왕하는 이런 어떤 방역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변이가 생겨서 갑자기 폭증하는 거에 대한 대비 이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에 있어서 안정성 그다음에 소통에 의해서 미리 설명하고 각종 단체들과 간담회도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네. 그 아까도 좀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내년 2월부터 이제 12세 이상 청소년은 이제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할 때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또 여기에 관한 의견 좀 어떤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하게는 왜냐하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같이 이용할 경우에 사실 코로나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이 돌파 감염이 계속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경우에도 또 확진자가 올 경우에는 그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또다시 이것이 계속해서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 한계가 있고 그러나 또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 일상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일정하게 우리 사회가 또 이런 완전히 봉쇄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굴러가야 되는 전체적인 어떤 사회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의 그런 자율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그 문제점은 잘 보완하고 말씀대로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학생 학년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 사이거든요. 한참 공부할 때죠. 근데 이제 굳이 그 헌법적 권리로 보면 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데 이제 백신 패스, 방역 패스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육을 받을 권리도 이제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을 맞고 부작용에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약 1,060명 정도가 발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왜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등생, 중학생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없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오면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의료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굳이 따져보면 심리적인 두려움이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거나 어떤 유예 기간을 두면서 안정성에 대해서 좀 더 입증을 하고 각종 백신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넓게 부여한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갑자기 2월 1일 또 그랬다가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언제 실시할지도 모르고 막 이런 혼돈의 과정들이 더 12세에서 18세에 대한 강제하는 부분에 비판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도 이제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 사례는 좀 어떨까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그야말로 대부분의 제도가 주별로 달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역 패스도 이제 주별로 다르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미국도 11월부터는 5세에서 11세까지도 맞추는 것을 대부분이 주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5세에서 11세도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은 12세 이상 18세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만 점점점 12세에서 18세뿐만 아니라 5세에서 11세까지도 약 전 세계적으로 20여 개 국가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식약처에서 이제 5세에서 11세 맞추는 것도 사전적, 선제적으로 지금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문제나 여러 가지. 그렇다고 보면 이거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각종 변이가 진화를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치료병상이 19,000개거든요. 근데 약 25,000개 정도가 확보가 돼야 어느 정도 여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정부에서도 빨리 백신을 좀 더 빨리 맞추고 또 그런 방역 패스 시행도 앞당기려고 노력하는 것. 심리적으로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막상 그 정책에 따라야 되는 국민들의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해서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미리 계도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예, 뭐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또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예상치 못한 변이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또 돌파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영유아까지 백신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들 식약처에서 검토를 현재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논란이 되면서 또 전문가들도 충분히 좀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앞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해외 많은 나라들에서 20여 개국 말씀처럼 이미 접종을 시작을 했고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이 변이가 역으로 보면 그 유아 청소년들에게 치명률을 오히려 높인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 통계들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이 백신에 대해서 접종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성인에 대한 방역 패스는 지금도 굉장히 고강도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보다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논란이 더 훨씬 크게 일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이 논란이 좀 더 크게 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미국에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그 어릴 때 백신을 맞출수록 더 예방 효과가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크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에게도 백신을 안 맞췄을 때와 맞췄을 때가 훨씬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고3 학생이 2명이나 이미 사망을 했고 그 많은 피해 학부모 단체들에서 그 인과관계 규명 없이 먼저 선제적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것들을 선결 처리를 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선 보상을 다 하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이제 구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 이제 보상을 한다. 현재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조금씩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인과관계 규명 이런 것들은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피해 학부모 단체나 피해 그 학생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벌써 20만 넘어갔잖아요. 그 청소년들에게 맞히는 거에 대한 반대하는 청원 운동이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모호한 행정이 계속될수록 두려움과 불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저는 이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그런 그 SNS 등을 통해서 뭔가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또 과도하게 부각돼서 불안감을 부추기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큰 후유증 없이 저희도 다 맞아봤지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이 맞는 거야 뭐 감당할 수 있지만 자녀에 대해서 점점 0.001이라도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더 심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좋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고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하는 것의 절차 때문에도 여러 번 이제 정부가 비판을 받긴 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선보상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방향을 정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선보상하고 사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언론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언론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발생하고 있는 뭐 5,000명이다, 7,000명이다, 8,000명이다 이 수준과 영국 5만 명, 프랑스 8만 명, 미국 20만 명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점점 오미크론하고 해서 폭증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치사율로 보면 우리가 그 뒤에
발생한 이후의 대응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런 선진국들만 못한 것 같아요. 숫자를 통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강화하면서 어느 정도 감염되는 숫자는 낮췄지만 뒤에 사망률은 대한민국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불안하다는 거, 그건 꼭 언론 탓만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더 세심하게 단계별로. 아니, 사망률이 더 높다는 말씀은 제가 볼 네. 때는 그 좀 통계를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거리두기나 통제를 하지만 우리가 유럽보다 더 심하게 그렇다고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건 좀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도 있고 좀 더 유연한 나라도 있고, 그러나 전체 발생률, 사망률 이것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방역을 잘 하고 있는 나라의 가장 앞순위에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요. 네. 그러니까 앞에 발생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이제 숫자를 제어하는 부분은 맞는데 발생 환자 숫자 대비해서 사망률은 한국이 더 높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어느 단계별로 잘 관리를 하는 게 어느 필요하겠다. 나라보다도 높은가요? 뭐 나라별로는 다르겠죠. 근데 네. 이제 아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20만이나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영국 5만, 8만 가장 보다. 낮은 나라랑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네. 네. 그래도 비교적 잘 대응해왔고 또 사실 국민들이 노력한 덕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더 좀 선제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뭐 분명한데, 예, 제가 볼 네. 때 우리가 더 못한다라는 건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건 좀 보는 입장 차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좀 해결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행정 행위를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궤도를 정확히 하고 백신을 또 충분히 확보하고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변이나 이런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부작용이나 또는 이미 발생한 환자에 대한 대처, 그리고 이미 사망하셨거나 한 분들에 대한 보상,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훨씬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관님도 한 말씀 예, 해주세요. 뭐 저도 그 대책은 뭐 비슷하게 우리 그 신 교수님 생각처럼 그런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 참 정말 그 피해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인 방어를 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또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 현재의 그 새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데 그 백신 접종과 관련된 충분한 좀 그 홍보라든가 설명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선제적으로 오히려 그분들이 정말 그로 인해서 2차적인 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세심한 어떤 배려와 노력, 물론 굉장히 지금도 사실 힘들거든요. 2년이 넘게 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쳐있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유아와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는 그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지혜롭게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